자, 두 번째는 이제 조명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림자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명이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은 엔스케이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스케이프에서 카메라를 설정하게 되시고 이제 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하게 되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해당 그림자 부분들에 저희가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형태이시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크게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스팟, 두 번째가 라인, 세 번째가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재질로 집어넣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천장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천정으로. 그러니까 즉 다운라이트, 업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스팟이 되시는 거고요. 스팟이랑 같은 게 뭐냐? 디스크랑 레탱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팟이랑 디스크랑 레탱글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는 건 똑같은데 스팟은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지만 이 디스크랑 레탱글 같은 경우는 각도를 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팟은 사이즈를 변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디스크랑 레탱글은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스팟은 부분적으로 그림자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스크랑 레탱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넓게 그림자를 전반적으로 약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레탱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림자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리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당 바리솔 조명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천장 전체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시는 거고요. 그림자를 전반적으로 싹 없애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를 없애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로는 거리감, 공간감을 일부러 무너뜨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갤러리라든지 뭐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야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힘들게 느껴지게 되시면 잘 못 돌아다니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공간감을 일부러 무너뜨려서 멀리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게끔 만들 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이셨을 때는 저희가 렉탱글 부분들을 사이즈를 크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자를 다 약하게 만들어서 그림자를 없애고자 한다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은 임의적으로 공간감이 이상하게 바뀌어지게 되시겠죠. 그런 게 아니실 때는 스팟으로 부분적인 형태로 그림자를 바꿔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스팟을 사용하시려면은 플러스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총 5가지의 조명 연출이 있는데 스피어, 스팟, 라인, 레탱글, 디스크 이렇게 있고 스팟이랑 스팟이랑 레탱글이랑 디스크는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팟을 선택했었을 때 만드는 방법은요, 항상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을 저희가 보조해서 아래 위 아래 아래 총 4번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렇게 선택하게 되시면 무언가가 만들어지십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를 저희가 선택하게 되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세게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그리고 각도 부분들을 넓히게 되면 어때요? 각도가 더 넓어지게 만들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디스크 같은 경우도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데 얘네는 각도를 조정할 수 없지만 사이즈를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전반적으로 빛을 저희가 분배할 수 있게 되시겠죠. 라이트 부분들을 선택해 보게 되시면은 제가 최대치를 선택했었을 때 숫자가 30만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스팟 같은 경우는 클릭하게 되셨을 때 최대치로 선택하게 되면 몇 만까지? 100만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지만 빛을 더 세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스팟이 더 빛을 세게 넣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형태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빛에 대한 세기 부분들 조절하시는 거는요. 빛은 거리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거리로 조절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벽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져 있게 되시면 벽이 이렇게 하얗게 타요. 그러면 얘네 부분들을 빛을 막 저희가 막 줄인단 말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빛을 줄이기 전에 얘네 간격을 저희가 멀리 떨구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때요? 벽 부분들의 빛이 약하게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기는 사실 거리 부분들, 위치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빛을 제대로 저희가 통제하실 수 있는 형태시다라는 거고요. 스팟 같은 경우는 이 각도를 저희가 조정하시는 것보다 IS라고 하는 파일 부분들로 설정하는 게 좋거든요. IS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렇게 저희가 IS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부분들 들어가게 되시면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사진으로 각도가 지정되어 있는 얘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거 하나, 좁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만 준비되어 있으시면은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운로드 IS를 누르게 되시면은 여기에 기다리게 되면 다운로드 IS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시고요. 얘가 떠지게 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제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스팟 부분들의 IS 파일 부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MTL에 제가 IS 파일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시면 약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드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리고 1로 되어 있다는 건 빛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되시겠죠. 얘네를 쭉 넓혀서 넣게 되시면 이렇게 훨씬 더 세게 빛이 연출되게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디스크랑 레탱글은 같은 개념이지만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고 각도를 조절할 수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빛의 세기 조절은 뭐다? 거리, 위치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가 펜던트라든지 뭐 벽부등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확산등이라고 해요. 위, 아래, 양, 옆에 전반적으로 빛이 만들어지셔야 될 때는 예전에는 이 스피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스피어라는 부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요, 선택해서 만들게 되셨을 때 빛의 세기를 올리면 사이즈가 커져 버려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대한 거리감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시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구 부분들에다가 근처에다 두고 싶은데 사이즈가 막 커지시니까 근처에다가 놓을 수도 없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를 안 쓰고요, 라인이라는 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라인. 그래서 어떤 형태냐, 저희가 플러스 부분들에서 라인을 선택하게 되셔서 얘도 스피어랑 똑같이 아래 위 이렇게 두 개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간접등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얘는 간접등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접등으로 쓰실 때는 레탱글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사이즈를 저희가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치 부분들을 회전하게 되시면 더 줄이면 어때요? 작게 들어가죠. 포인트처럼. 그리고 세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넓혀서 사용하게 되시면 어때요? 위아래로 빛이 맞춰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늘어나지 않으시면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의 자유도가 더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스피어를 대체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가 되시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저희가 재질로 집어넣는 조명 부분들은요, 재질을 하나 만들어 주실 텐데 이름을 라이트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셨을 때 저희가 선택해서 한 20, P 선택해서 한 2 정도, 그 다음에 그냥 그룹 선택해 주셔서 여기에 매핑을 적용하게 되시면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 엔스케이프 매터리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요, 타입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을 셀프 일루미네이션으로 변경하게 되시고 세기를 올려주게 되시면 어때요? 이렇게 광원처럼 보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광원의 출처가 되게 되시는 거예요. 선택해놓고 원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갖다 붙여넣게 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렌더링을 했었을 때 해당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얘네가 조명이 없을 때는 이걸로 공간이 밝혀지거나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집어넣게 되시고 얘네를 집어넣게 되시면은 해당 라이트가 마치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매핑으로 실질적인 좌표나 위치 부분들을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거리감이나 위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더 변경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V레이나 아니면 라이트 부분들을 저희가 뭐 다른 식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광원 밑에다가 조명을 꼭 넣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이러면 세기가 더 밝아지게 되시고 그럼 세기를 줄이면 공간은 더 약해지게 되시고 이런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조명이 세. 그러면 어때요? 위치를 못 바꾸게 되시면 빛을 줄여야 되겠죠. 빛을 줄이면 어때? 바닥은 어두워지게 되시고 그러면 어때요? 조명을 계속 잘못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신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조명 부분들을 저희가 집어넣으셨을 때는 얘네 이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집어넣을 수 있게끔으로 거리감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 상태로 두시고 해당 위치에 대한 표시를 할 때는 렌더링 부분들로 이렇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으로 집어넣게 되시면 마치 여기서부터 해당 조명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조명 부분들, 스팟은 각도 조절이 되시고요. IS 파일 부분들은 그런 각도 값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IS를 집어넣었을 때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랑 레탱글은 스팟이랑 똑같은 형태인데 각도 조절은 안 되고 사이즈 조정만 되게 되세요. 사이즈 조정이 되시면서 더 전반적으로 더 넓게 빛을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영역으로 빛을 만들 수 있고 그림자를 전반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펜던트, 벽부 등 이렇게 확산등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스피어 라이트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형태고 예전 영상을 보게 되시면 스피어로 라이트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다? 라인으로 요즘 변경되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입을 셀프 일루미네이션으로 변경하게 되시면은 뭐다? 광원에 대한 출처가 되게 되시고요. 공간을 밝히는 용도는 아니에요. 아니시지만 저희가 광원의 출처를 만들어내신다거나 아니면 간접등처럼 사용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천장에 옵셋을 저희가 한 30 정도로 선택하고 저희가 셀프 일루미네이션 매핑을 집어넣게 되시고 보게 되시면 어때요? 이렇게 간접등처럼 표현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라이트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게 되시면 아까 레탱글로 간접등을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표시를 한다면 플러스 부분들의 레탱글 부분들 아래 위 아래 아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위치 부분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내요. 최대한 이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근사치에다가 그리고 뭐 길이 부분들은 뭐 더 늘려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뭐 대충 저희가 어떤 영역 부분들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라이트를 세게 하게 되시면 어때요? 이렇게 간접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만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막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살짝 부분적으로 같이 있게 되시면 마치 그걸로 인해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더 얇게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간접등을 충분히 표현해 주실 수 있게 되신다라는 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끝나는 쪽에다가 최대한 붙여서 선택하게 되시고 뭐 크기를 뭐 좀 더 늘려주게 되셔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택만 하게 되시면 마치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얘네 같은 경우도 위치 부분도 맞춰. 뭐 이렇게 각도 부분들 대충 이렇게 선택해서 뭐 넣기만 하면 어때요? 비슷하게 표현되시겠죠. 그래서 대충 맞춰 놓게 되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막 정확하게 막 딱딱딱딱 맞춰서 각도를 뭐 어떻게 막 안 그래도 돼요. 대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연출 부분들을 더 넣어 주셨을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5에서 조명하는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D5는요,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엔스케이프가 조금 더 뭔가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겠지만, D5 같은 경우는 적은 대신 더 간략하고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5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저희가 재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게 되시면 저희가 방금 라이트 집어놨던 거 있죠. 얘도 여기 보면은 재질 부분들의 오픈 매터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라이트 부분들이 매터리얼에 체크되어 있으면 얘를 누르면 그게 해당 그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도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얘를 이메시브로 바꾸는 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바꿔주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광원이 더 만들어지고 세기도 어때요? 더 넣을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하게 세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빛색을 바꿔주는 것도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고 컬러를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출하실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엔스케이프도 저희가 색깔을 집어넣고 매핑하게 되시면 색깔 변경되십니다. 알겠죠? 아까 그걸 했었어야 했었는데 뭐 이따가 다시 재질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조명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시면 얘네도 포인트, 그 다음에 스팟,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라는 게 있고요. 이게 라인인데 얘는 레탱글이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탱글 디스크, 그러니까 스팟이랑 레탱글 디스크 스플라이트는 비슷한 예인 거예요. 세 개가. 그리고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라인이랑 똑같이 쓰시는 거다. 그래서 스팟을 선택할 건데 스팟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세기 부분들은 조정하게 되시면 어때요? 맞춰서 들어가게 되시죠. 각도 넓히면 넓어지고 좁으면 좁아지고. 근데 뭐가 없냐? 얘는 IS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 버전이어서 못 넣는지 아니면은 뭐 끝나누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IS를 조정 안 해도 충분히 각도 조절을 넓게 빛이 나오시기 때문에 얘네도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 빛의 거리에 맞춰가지고 세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색깔도 이렇게 전부 다 변경 가능하시고 여기서도 다른 색깔 부분들을 넣어주실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팟 부분들처럼 라인처럼 무언가를 만드실 때 같은 경우는 포인트 조명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포인트 부분들 클릭하게 되시면 그냥 클릭하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위치 부분들 선택하게 되시면 되겠고, 색이 이렇게 맞춰서 광범위하게 넓게 되시기 때문에 D5는 조명 부분들의 개수가 훨씬 적어도 더 원하는 느낌으로 쉽게 좀 변환되시는 장점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5 같은 경우도 스팟 부분들 IS가 뭐다? 미지원한다. 대신 각도 부분들로 동일하게 위치, 세기, 엔스케이프랑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되겠고요. 포인트 조명 같은 경우도 펜던트, 벽부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확산드처럼 쓰실 수 있는 거고, 재질 부분들은 뭐예요? 이메시브라는 부분들로 선택해서 광원 출처라든지 간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재질에 대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도록. 자, 엔스케이프 아까 조명에 색깔을 넣는 거 제가 깜빡했기 때문에 색깔 집어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간접등 부분들의 색깔 바꾸고 싶어요는 간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컬러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컬러를 저희가 원하는 색깔로 집어넣으면 거기가 맞춰서 광원이 빛에 나오게. 컬러로 넣는 게 아니야. 여기 알데도에 있는 컬러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빛에 대한 것들은 뭐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의 컬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스팟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엔스케이프의 스팟 부분들로 저희가 맞춰서 넣게 되시면 자, 이렇게 맞춰서 넣게 되시면 여기에 저희가 솔리드 컬러라는 걸 사용을 해서 원하는 컬러 부분들을 갖고 오신 다음에 저희가 재질 부분들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초록색이다. 매핑하면 어때요? 이렇게 빛이
바뀌어지게 되시. 그러니까 색깔만 따로 저희가 2개, 3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빛 부분들이 맞춰서 얘는 빨간색, 얘는 초록색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매핑에 맞춰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다시 바꾸고 싶은데요. 매핑 부분들 없애서 다시 넣어주면 어때요? 맞춰지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색도 똑같이 변경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는요. 재질은 자, 일단 재질은 컬러라는 게 있고 질감이라는 게 있고요. 노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 재질은요. 컬러라는 게 있고요. 질감이라는 게 있고요. 반사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진 부분들의 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야 저희가 더 많은 소스들과 경량화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컬러는 3가지 모드가 필요하거든요. 3가지 모드. 그러니까 변경하실 수 있는 모드가 HSB를 변경하는 모드가 있고요. 틴트를 집어넣는 모드가 있고 이미지 페이드를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 얘네들을 다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 쓴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해야지만 색을 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HSB가 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B라고 하는 건 H는 hue라고 하는 거고요. S는 satur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색조, 얘는 채도, 얘는 명도를 뜻하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명도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왜 명도가 제일 중요하냐? 저희가 얘는 그림자와 관계되는 얘입니다. 공간이 어두운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얘네 색깔이 지금 빛이 부족해서 어두운지 재질 색깔이 어두워서 어두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재질색이 어두워서 공간이 어두운 데에다가 빛으로 공간을 세게 만들게 되시면 공간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간감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연출을 할 수가 없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먼저 해야 돼. 그림자랑 관계되시는 거예요. 채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저희가 원색이라는 게 있고요. 순수색이라는 게 있고요. 무채색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구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시거나 색채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시면 원색은 원자재의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저희가 잘라. 그럼 나무가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색은 순수색이랑 달라. 여러분 나무색 쉽게 갈색이라고 하지만 나무를 잘랐을 때 표면 부분들은 어때요? 갈색이 아니야. 연한 색이 나올 수도 있잖아. 껍질색이 갈색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도 색깔이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자작나무는 하얀색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걔네 부분 단면을 나누면 산소랑 만나게 돼서 체리색 같은 핑크색 부분들이 색깔이 나온단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호두나무 형태냐, 뭐 아니면은 뭐 체리나무 형태냐, 뭐 여러 가지 뭐 오크나무 형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얘네의 색깔 기준표들이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5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채도의 50이 뭐다? 원색이라는 거. 순수색이라는 거 뭐냐면 저희가 물감을 만들 때 재료적인 부분들에서 색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 불순물들을 계속적으로 정제해서 제거해서 색깔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셨을 때 나오는 색이 어때요? 순수색이 되는. 순수색 같은 경우는 자연색일까요? 자연에서 있는 색일까? 아니야. 얘는 인공색입니다. 인공색. 그러니까 원색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만들려면은 이렇게 얘를 올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래서 막 한 100으로 막 때려버려. 이런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발색을 하는 요소가 있어요. 발색. 발색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요. 저희가 가끔 샤워할 때 약간 이렇게 물 살짝 묻어있으면 좀 잘생겨 보이고 그런 적 없겠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 피부 좋아져 보이고 이럴 때. 그지?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원색 같은 경우도 표면에 물이 좀 들어가거나 오일이 좀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훨씬 더 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발색력이 좀 더 올라간 형태인데 그런 것들은 65까지는 발색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경우도 막 오일 부분들을 더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는 무채색 계열로 저희가 탈색이라고 하죠. 여러분 머리 부분들도 검정색에서 만약에 노란 색깔로 염색하려면 검정 머리에서 바로 노란색 집어넣으면 색 제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뭘 먼저 해줘야 돼요? 탈색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얘네들도 재료 부분들을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색을 날리는 어떤 화학 처리를 해. 그럼 어때? 색이 빠지게 되시겠죠. 그런 부분들 단계를 통해서 무채색 계열로 색을 저희가 변형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채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0에 해당되는 무채색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순수색으로 가는 거는 자연적인 색깔이 아니시기 때문에 재료학에서 봤었을 때는 없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진 부분들을 왜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표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표면. 그지? 이 표면을 다른 말로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 이해되라고 하는 거야. 피부라고 생각해주면 돼. 피부. 자,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피부 부분들을 저희는 무슨 거라고 해? 황인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흑인, 요렇게 있지. 이 사람 진짜 까만색이야?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사실상 무슨 색에 가까워? 초콜릿색에 가까워. 백인들 보게 되면 진짜 하얀색이야? 가부키 색깔이야? 아니야. 이 사람들 분홍색에 가까운 색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피부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냐면 이렇게 성질이 있어. 이게 원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색. 자, 이런 색깔 부분들의 계열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왜 사진으로 꼭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피부도 픽셀 단위처럼 보게 되시면 여러 색깔이 조합되어 있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드름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도 있고 다크서클도 있고 각질이 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얀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덜 어두운 부분들처럼 뭐예요? 여러 복합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단일 색깔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뭐다? 복합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피부가 너무 칙칙해 별로 안 좋아. 그럼 뭐 해? 뭐 해 여러분? 피부가 별로 안 좋아. 오늘 왜 이렇게 좀 피부가 좀 탁하지 이러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화장할 때 뭐부터 발라? 파운데이션 바른단 말인 거지. 이거 자체가 뭐예요? 피부 톤을 단일화해주는 단계인 거야. 그럼 그게 인공적이야 자연적이야? 인공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의 조건처럼 복합색의 근처색으로 색을 구성해야지 자연스럽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인공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면되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뭐야? 단일색으로 가깝게끔 조정되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RGB를 기반으로 여러 복합색이 만들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색깔 표현하시려고 했었을 때 사진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진 부분들을 집어넣게 되셨을 때 그러면 색깔을 변형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HSB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HSB를 조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합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로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근처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색깔을 딱 봤더니 노란색 라인 부분들로 복합색이야. 그러면 HSB로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복합색이 서로 다른 색깔로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얘네는 HSB로 바꾸면은 안 바뀌어지게 되는. 어디는 주황색을 바뀌는 색깔과 어디는 노란 색깔로 바뀌는 색깔이 있다 보니까 색깔 차이가 두세 가지가 같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못하게 되신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 틴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거고요. 틴트는 뭐냐면 제3의 색을 혼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3의 색을 더해서 색깔 부분들이 더 잘 나타날 수 있게. 이따 이거 다 보여드릴 거야. 지정하는 부분. 마지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지 페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랑 똑같아. 뭘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색을 빼고 싶은 거야. 탈색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색을 빼게 되시고 단일색으로 받쳐지게 되시니까 어때? 표면이 더 매끈매끈해지게 된다거나 색이 좀 더 균일하게 나오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울퉁불퉁, 얼룩덜룩 아니면은 저희가 약간 지저분하게 맵핑이 되어 있는 얘네들을 좀 더 단조롭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무조건 뭐 넣어야 돼? 이미지 페이드를 넣어요. 색깔을 바꿨는데 색깔이 두세 가지가 너무 같이 나와. 이럴 때는 틴트 컬러로 바꿔요. 그래서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거는 HSB로 먼저 색깔을 바꿔보시고 색깔이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틴트로 바꿔주시고 그런 형태로